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과서를 펴고 싶게 만들어줘야죠. 사실 인문학 강연을 많이 들어가 보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인문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편견을 많이 깨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주제 맞아요. 근데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가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과 영화 뭐 사실 뭔가 뻔하다는 생각 드시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볼 때 나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배우들이 대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막 상세한 설명이 없는 내용들을 더 이해하고 더 많이 감명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쩌면 영화는 보이는 책이죠. 책을 근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영화는 가까이 합니다. 영화는 왜냐면은 마치 내가 눈 뜨고 이렇게 밖을 걸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그런 감각과 사실 똑같죠. 그것을 평면으로 옮긴 거고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깊이가 다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이 지금 세 가지 영화를 많이 보자면은 이 배에 복근 아주 엄청난 이 아저씨가 참 잘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문학과 굉장히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잘 싸우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300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와, 참, 야, 명작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This is Sparta가 뭐야, 뭐 스파르타인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분이 계실 거고. 네. 트로이 4번이나 보셨어요. 여러분 트로이를 4번이나 보신 그 감상평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룬덕님. 근데 이 트로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 배우의 어떤 액션, 그 잘생김, 터프함, 막 매력, 이제 이렇게 이거 300을 10번 넘게 보셨습니까? 근데 300을 10번 넘게 봐서 얻으신 게 뭔지 좀 궁금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을 봤다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보였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화에 대한 내가 배경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 바로 못 느껴요. 그 메시지를 좀 잘 못 느끼고 좀 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감명이 있어야 더 사실 영화를 본 그 가치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좀 아는 만큼 결국 보인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저는 이게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아는 것을 아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인문학은 교양을 위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문학은 교양을 위한 게 아니고요,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문학과 바로 연관을 잘 못 짓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들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 제일 앞에 여기 왼쪽, 지금 마우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깊게 아는 사람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톨릭과 이슬람의 만남이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IS, 그죠? 사람을 실제 진짜 막 잡아서 살인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아주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되게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건 누군가의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게 뭐 때문이야? 오래된 원한 때문입니다. 오래된 증오 때문이고 오래된 그 복수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두 가장 큰 종교가 바로 카톨릭과 뭐 더 크게 말하면 기독교죠. 기독교와 이 이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한 자리에서 만나서 악수한다는 게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톨릭의 최고 뭡니까? 그 가장 위에 상급자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교황. 그러니까 이들은 역사적으로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끼리 만나서 지금 서로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진짜 이 안에는 이 사진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간 대한민국하고 연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 중에 너 천주교인이 하면 천주교인이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방에는 사실 많이 없는데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이태원을 다니면 우리 아랍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란하고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죠, 여러분.
그게 이란의 수도 이름을 붙여준 거죠. 우리가 이란이란 나라랑 가깝다는 걸 의미하는 하나의 그 표시죠, 표시.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랍인들과의 교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래서 이제 생기는 일도 있겠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못 알아보니까 뉴스가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방송 연애 코너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 웹툰 코너만 가든지. 네, 지방 촌놈이 지식을 쌓으면 네, 여러분, 세련된 이제 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그렇다고요.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의미도 다 인문학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알면은 이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보고 그게 관심이 가집니다. 아니까요. 모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중엔 아직 혹시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돈과 거리가 많이 먼, 난 아직 용돈 타서 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딱 보시면은 그래도 10대 우리 친구들도 알만한 내용이죠. 온갖 뭐가 올라와 있어요? 막 그런 어떤 20%가 어떻네, 여긴 어떻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돈이 됩니다. 여러분, 경매?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컴퓨터 켜고 폰 켜셔서 이렇게 지금 이 인문학 이 토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부모님의 집 마련 때문 아닙니까? 내가 집을 안 사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부딪혀 본 사람은 분명히 느낍니다. 내가 참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월세를 구하는데 원룸이 30만원이라고 요즘 평균 기준이라고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아까 말했던 문제 때문에 35만원, 40만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25만원, 20만원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눈앞에 갑자기 주어진 딱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되도록? 30만원이 40만원 되지 않도록.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맨날 뭐 하기만 하냐면은 막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더 돈 올랐어? 여러분, 거저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는데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뽑거든요. 우리나라는 왕조 사회가 아닙니다, 그죠?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표날 그냥 놀러갔고, 여러분들이 투표날 누구를 찍었고가 이 나라의 운명에 영향력을 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나온 결과가 땅값 올리는 걸 수도 있고요, 땅값을 내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한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포괄적.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 한 가지 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상관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사회가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문제시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 하면 우리는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죠. 아직 일제강점기죠, 그죠? 자, 그런 시대의 개념과 그런 시대의 이 어쩌면은 집, 어떤 땅, 이때의 관념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사이 영향을 준 게 뭘까요? 정말 어쩌면 해석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세 글자입니다.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땅은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판단하고 그 땅의 가치를 매기는 인간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을 얼마 내라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 때문이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환경과 자연이 준 건 많이 없어요. 아니, 코로나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다라는 그 극단적인 한 생물학적인 상황 빼고는 다 뭐에서 연관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어울리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이거가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맘 편하게 야구장을 못 가는 게 그게 이제 야구장을 곧 이제 한다긴 하긴 하던데 그 상반기 내도록 야구장 한번 못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코로나는 원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동로도 가고 싶은데 못 가시고 계시네요. 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동전 노래방이죠, 그죠? 동로가 이 동로에서 또 한번 터졌죠,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또 몇 개월, 또 정말 길게는 1년, 또 겨울이 되면 여러분 2차 유행이 또 예감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비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들이 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극복해왔고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탄생됐다, 이 말대로 쭉 되어져 온 거를 그냥 세 글자로 뭉친 게 또 인문학인가요, 여러분? 인간이 글과 만나서 사람과 글, 그 인문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맞죠? 뭐 여러 가지 정치도 있고 사회 문화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 다 총망라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인문학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방향 좌표를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문학을 우리가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느끼고 있고, 그리고 깨닫고 있고, 내가 뭔가 다 문제로 여겨지고 있고, 여러분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마치 방탈출 게임처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가면서 접하는 인문학이요,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어려우니까 하기 싫을까요? 내게 적용되는 인문학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걸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제가 제일 오른쪽에 제 마우스를 가지고 갔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에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각자 양편에서 일어나서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 말고 또 학교, 하다못해 그냥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은 저렇게 갈등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최강님, 아유 어머니랑 또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나중에 상담 오네요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최강 나연님은 안 밝히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속상한 일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방금도 엄마랑, 맞아요 여러분, 갈등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좀 더 여러분들이 어필해볼까요? 여러분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갈등을 쉽게 풉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감정 외에 어떤 다른 사람 입장과 감정을 생각보다는 많이 못 깨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특히 저는 상담을 하는 입장이니까 상담사로서 상담해보면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자기의 어쩌면 그 생각 속에 갇혀있구나.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갈등의 그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그게 서로를 이해해주면은 그 갈등이 좀 완화되겠지만, 한쪽은 한쪽 말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필시 인간은 서로 다르기가 쉽습니까? 같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일심동체라 말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특별하다고. 정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것을 자기가 좀 무엇으로라도 접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어떤 감명 깊은 서적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이 참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네, 이 사람의 말이 참 마음에 뭔가 탁 찔리는 게 있다,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인간관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간접 경험이라 하죠. 모든 걸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경험하실 수는 없죠.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책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보인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그 문제가 보여요. 그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내는 게 단순히 그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깊은 이유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과 인문학은 또 그래서 가까워요, 원래. 결국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서 더 나아간 게 심리학 아닙니까? 근데 그 인간들이 표현하고 표출한 게 인문학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쩌면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는 건 보통 이 영역일 거예요. 이 네 번째, 이 왼쪽 밑에 이 한 아저씨는 이 돈 많아 보이죠?
예, 뭐 배는 안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는 여러분 뭐를 대표하냐면 자본주의를 대표합니다. 밑에 이거 뭐예요? 우리 좀 빨간 건 사실 우리나라는 좀 민감하죠. 뭐라고 해요? 야이 빨 어림도없다 뭐야 그죠? 그게 뭐예요? 좋은 말이 아니죠. 좀 나쁘게 말하는 거죠. 예, 이거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사촌이 우리 형제는 아니잖아요. 사촌은 비슷한데 나랑 좀 연관은 있는데 그게 같은 건 아니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엄밀히 말해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국민연금 있죠. 이거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그거 실업급여. 여러분 실업급여는 사회주의적 성격일까요? 자본주의적 성격일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일까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생각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그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 모르는 거의 책임은 여러분들의 사회쌤에 있습니다. 그 잘못을. 왜냐면 여러분 저는 근데 제가 정말 감히 정말 이 자리에 사회 선생님이 혹시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사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배워온 이 10대 때의 가장 기본 교육이죠, 그죠? 아니요 여러분, 근데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안 가르쳐 준 것처럼 되게 교육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기반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군가가 유지해주고 있고 그걸 누군가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만들 때 피와 땀을 흘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계신 우리 주름살 이제 한둘 두 줄 더 끄신 아버지가 사실 그 주인공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시고 우리나라 지금 8, 90년 더 됐다 뭐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씩. 그러면 그게 우리는 의식 못하지만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사에 피땀을 흘려준 사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바로바로 다 와닿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무엇을요?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5가지 중에 가장 와닿을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권, 그죠?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인류가 주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라는 말을 인정해 준 시기는 그것도 20세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 중후반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인권을 갈망하는 시대는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미국은 처음부터 그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들 잘 인문학 모르니까 뭐 좀 모르겠죠. 여러분들 인문학을 모르니까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처음부터 굉장히 자유로웠던 나라. 우리 자전거 바퀴님은 좀 역사를 조금 아네요. 제가 보니까 링컨이라고 말하고 다음 말 나온 거 보면 이제 아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투쟁이 있어서 미국이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절대 미국도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언제 생겼어요? 200년 전에 생겼잖아요. 그럼 200년 전까지도 그런 미국이 아니었다면 뭐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때까지도 우리는 완벽한 인권주의적 사회와 국가를 살지 못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200년 전이라면 그게 벌써 19세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을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는 근데 좀 길고요. 16세기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온 게 지금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인권에 어쩌면은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고 아직도 불안전하죠. 그러면 이제 인권이 나온 방향을 좀 보고 뭐 어떻게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역사가 그냥 관심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재밌어요 라고 할 문제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인권이었던 문제가 내일은 그 인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기가 우리의 오늘 계속 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니까요. 타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타다. 그 타다 사장이 완전 열받았었죠. 그 이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는 지금은 좀 시간이 없고요. 일단 얘기하자면 허용되는 듯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예, 일 많은데 맞죠?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우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택시 드라이버예요 라고 한 사람은 연관이 있겠죠. 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타다를 예시로 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하나의 권리라는 측면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 종이 쪼가리 여러분 그 글로 적혀있는 그 법문 하나가 그 사업을 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한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까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후퇴한다. 우리나라 되게 진짜 후진국이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선. 뭐 적어도 그 사람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또 한편을 들려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을 내일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권의 확대가 내일 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인문학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리타분하고 이 꼰대들의 세상, 그 어떤 보면 교양 떨고 어쩌면 돈 있고 좀 교양 있어 보이려고 아니면 자기 개발이란 어떤 그런 자기 정신 승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인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게 있고 좀 내가 나랑 연관이 있다라고 조금은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문학과 무조건 뭐 콕 끼어서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린 인문학을 왜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 거예요. 인문학과 어색해져 버렸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접하는 게 되게 낯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기서 와 여러분. 제가 좀 나름 재밌는 비유를 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회쌤이 안 가르쳐줘서 가르쳐줬는데 안 가르쳐준 게 돼서 그런데 여러분 소개팅과 맞선의 차이 한번 같이 얘기해볼까요? 제가 근데 이 얘기하니까 좀 되게 안타까운 제 친구 몇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개팅은 대부분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죠. 근데 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화도 좀 별로 안 좋은 뭔가 좀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선을 보는 결과도 사실 생각하면 많이 좋지 않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에 인문학과 우리의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소개팅에서 만남 나간 만나러 나오는 그 이성, 그 인문학인 거죠. 자, 그럼 소개팅과 맞선 차이를 한번 같이 더 우리 꼽씹어봅시다. 소개팅은 여러분 일단 적어도 뭐 해서 합니까? 양자가 원해서 합니다. 그죠? 대부분은 여러분 소개팅은 원해서 합니다. 일단은 상호 동의가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만나냐면 좀 연애하는 감정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보고 이 사람을 원래 만날 동선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는데 주변의 연결을 통해서 만나는 어쩌면은 그 연애의 한 통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선은 근데 바로 뭘로 느껴져요? 이 결혼할지 말지 앞에 나와서 이 중매 서는 사람이 있고 그 중매 서는 사람이 약속 장소 나가라 해서 만나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죠. 당연히 뭐 사실 그렇게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에서의 기류는 어떨 것 같아요? 맞선은 엄마가 지켜본 느낌. 설레기보다는 오히려 좀 무섭죠. 그죠? 왜냐면 그 뒤에 후폭풍도 겁나고 이 자리에서 일찍 일어났다 나중에 엄마 전화 옵니다. 그죠? 너 뭐 하는 거냐고, 그 자리 어떻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무게가 다르다. 그 무게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기에 오는 겁니다. 선은요 여러분 서로의 정보를 알고 만나요. 그리고 정보를 물어요. 그 자리 가면 뭐 연봉은 얼마냐, 뭐 어디 사시냐, 뭐 가족이 누구냐. 아니 이미 사실 만날 때 명함 깔고 만나죠. 그죠? 이 대다수의 선을 말한 겁니다. 상대의 조건을 보고 만납니다. 상대의 조건을 들어서 만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은 성공 확률이 낮다 높다? 낮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예를 들면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면 몰라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런 결혼을 하고 싶네 이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데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뭐 속이 타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거겠죠. 다시 돌아와서 소개팅과 맞선의 차이점이 인문학과 우리의 관계의 어색함이다. 즉 우리는 인문학과 맞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소개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사회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딱 펴자마자 첫 페이지 딱 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항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거의 뭐 사회 진짜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뭐 이제 도구 쓰고 뭐 불 쓰고 뭐 역사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고
고대, 중세, 뭐 근대, 뭐 구석기 그렇죠, 뭐 뗀석기. 여러분 그렇게 보는 사회 시간이 재밌으신 분 혹시 제가 지금 손을 드셔도 볼 수 없지만 손 들어 볼까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재밌으셨어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열정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은 열정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나러 나가 연애하는 기분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보고 싶어지게끔까지 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사회 시간은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국어 시간은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과서에 1.1 괄호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거를 내게 넌 이걸 알아야 하는 인간이고 너는 이거를 한 달 뒤 시험 쳐야 돼. 그냥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렇게 어색해졌어요. 마치 선 보는 사이처럼. 근데 여러분, 산을 오르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여기에 이 그림에는 몇 가지로 나와 있어요? A 코스, 뭐 B 코스, C 코스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저기 보면 야호해서 제일 위에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있죠? 여기가 정상이라 치면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나 있지 꼭 여러분 이 길이 그렇죠. 역시 우리 최강님 센스 있으시네요. 예. 여긴 하나의 길이 더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케이블카로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D코스까지 있네요. 그죠? 네. 아유, 이렇게 아주 저런 어떤 이제 통찰력,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산 하나를 가도요, 북편, 남편, 동편, 서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왜 그런가? 그 길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서쪽에 계신 분이 있고, 동쪽에 계신 분이 있고, 북쪽에 계신 분이 있고, 쪽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을 오르는 방법은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어서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궁금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이면을 보고 싶고 그 문제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이때까지 이어져온 그 뿌리 깊은 문제를 보고 싶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내가 서 있는 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쪽에 있는 사람이 뭐 동쪽까지 굳이 가가지고 동쪽 길로 오르게 하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어차피 산 오르면 되는데. 근데 우리 교육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펴. 이 네 글자가 얼마나 싫었습니까? 그냥 교과서를 펴고 싶게 만들어줘야죠. 교과서를 펼 때 뭐가 나오면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2020년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게 더 와닿을 수 있는 또 10대들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된 교과서는 정녕 나올 수 없다는 겁니까? 산을 오를 때도 그 어떤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위치에 서 있는 나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산과의 이 연결고리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편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의 시작은 자기에서부터라는 말씀을 저는 이 시간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문학을 전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주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 말을 한 사람은요,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철학을 말하고 싶었다면 그건 우리의 삶에 엄청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르면요, 결정도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내 선택으로 인한 후회가 막심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점점 자신을 못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결국 심리학에 도움이 필요할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문학을 전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절대 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마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처럼요, 그 길을 걷는 동안 의미 있고 남는 게 있어서 그 길을 다시 가고 싶냐고 물으면 다 예스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여러분 상당히 이제 그 고생하는 길이거든요. 이 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 고생을 몰라서 그 길을 다시 가고 싶다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서 얻는 게 분명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찌 갇혀 있었던 자기라는 이 마음의 공간과 이 자기 이제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진 거예요. 끝도 없이 펼쳐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지루하고 재미없기 짝이 없고 그냥 광경 하나 끝내주기 좋은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그 사람은요, 생각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게 주입되면 여러분들은 도리어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공간이 있다고 칠게요. 그 공간의 밑에서는 샘이 솟아납니다. 근데 위에선 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두 개의 비율이 맞춰서 그 안에 공간을 가득 메우지 않을까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아래에서 자기가 샘 솟듯이 퐁퐁퐁 솟아나는 그 물, 여러분 이 공간은 마음을 뜻합니다. 내가 밖에서 너무 많은 어떤 정보나 자꾸 내용들만 계속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일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막 TV에 나타나는 그런 자극적인 정보에 그냥 멍하게 앉아서 TV 보고 계시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샘이 솟아날 구멍이 1도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어찌면 그 생각하는 힘,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고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드러내고 막 어찌면 의지를 내서 내 삶을, 그래서 정말 내 이 순간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학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철학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때로는 황당하고 기가 차고 그런데 마음에 찡한 마음을 주는지 제가 앞으로 그 상황이 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한 문장, 항상 못 알아듣는 한 문장으로 내게 다가오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길을 너무 또 엉뚱하게 가면 안 되죠. 이 자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길의 시작으로 우린 돌아옵시다. 인문학도 이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일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냥 인문학과 여러분 왜 뭔데? 이런 어떤 막 자꾸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나에게 뭐 경제적 문제가 나에게 왜 연관이 없냐, 종교도 누군가의 삶에 바로 좌지우지하고 연관을 주는데 그거 왜 연관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딱 두고 얘기할 때 그러네,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재미없는 시간임을 미리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길, 여러분 같이 이제 걸어봅시다. 재밌게 우리 인문학을 접해봅시다. 좀 더 다시 가까워집시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혼자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부터 봐야 될까? 뭐 그걸 알았다면 사실 이 인문학 토크 시간에는 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이 하면서 좀 더 빨리,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음 PPT 준비했습니다. 같은 길도 좀 더 빨리 가는 법이 있으니까요. 아유, 네, 재환님 오늘이 제일 재미없다면 다음 얼마나 재밌을까?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이 그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어떻게 느끼셨는가 나중에 방송 후기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나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길도 빨리 갑시다. 뭐 시간 없잖아요 우리. 그러면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지름길 안내하는 코너가 바로 오늘 우리 인문학 우리 토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다음 편 예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좀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제 막 보면 여기 막 이렇게 사냥해서 가는 건데, 야 이 길 맞냐 뭐고 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냥 이제 모든 길 로마로 간다 이 말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만든 그 내용 같은데, 진짜 이제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 정말 로마로 모든 길은 통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갖고 있는 그 안에 효과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속담으로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없으면 유럽은 없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유럽이 없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다니셨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제일 어쩌면 더 거기와 많이 이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 대학교. 그 대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뭐 어쩌면은 뭐 이렇게 꽃순이 뭐 아니면은 돌쇠 이렇게 불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지구가 둥근데, 그 지구가 둥근데 어디서부터 이런 인권 사회를 만들어주기 시작했냐면 유럽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럽을 알아야 됩니다. 유럽의 문화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만든 게 로마죠. 그래서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오늘날 어쩌면 큰 속담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나아가는 우리 인류의 길이 로마로 다 보면은 이어져 있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유럽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그 이제 유럽 역사 그러면 또 막 주장창 또 다시 이러면서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이 아니겠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지금 사는 거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잘난 체도 하실 수 있게, 야 이게 왜 이런 줄 알아 하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사투리를 엄청 썼네요, 그죠? 그 이제 너 이거 왜 이런 줄 아나?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런 줄 알아? 이렇게 좀 표준인지 모르겠지만 표준어 버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건 말이야 이래 이래 해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또 그러고 또 싶어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예. 네. 자, 네, 그 이제 그런 자신감은 났어. 항상 난 좀 듣는 편이었는데, 그죠? 그렇구나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알고 나면 또 유럽이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실 수 있고 또 그게 또 재밌을 수도 있고 또 뭐 또 여러 가지 또 궁금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유럽은 하나의 그냥 인문학의 작은 시작일 뿐이고요. 그래서 가장 그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큰 뼈대를 제시한 이 하나의 그 이야기, 유럽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